자,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워야 될 부분은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잘 봐야 돼.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하고 자 x축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2차 함수와 x축을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2차 함수는 일단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도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하지만은 일단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놓을 수가 있냐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인데 x축을 기준으로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봤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도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보면 얘네들을 보고 우리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어떤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놓는다면 교점은 뭐라고 했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나는 얘기했지. 두 그래프의 교점보다 식은 연립방정식의 근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x축은 y는 0이니까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식을 보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만약에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만족하는 건 교점의 x좌표의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해가 두 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요놈의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있을 때 x의 값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고 요 식을 기준 놨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고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가 된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점 어떠한 그래프가 곡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을 놓는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만난 교점 구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관통하지 않고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경우 만나는 경우 있지? 우리가 이거 보고 접한다로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보고 접한다로 얘기를 하는데 접하는 경우는 반드시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것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을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라는 것은 판별식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놓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갈 때 하나가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는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얘랑 똑같이 교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여기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두 개를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이 굴려. 얘네들 두 개 서로 갖다 놔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 얘의 두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근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했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거나 하나의 식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함수야. 함수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만들어지는 게 함수야. 근데 얘는 하나의 수직선, 얘도 하나의 수직선이지. 이 수직선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해가 되지? 얘 실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수가 절대 찍힐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허근을 생각하지 않고 허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얘는 요놈을 기준 놨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하나의 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연립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뭘 이용하냐면 그래프의 교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서로 반대되는 걸 문제를 내겠지. 왜? 이거 구하는 걸 내면 쉬우니까. 그지? 자, 필수예제 1번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야. 자, 그러면 이것은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돼. 자, 그럼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여기는 뭐냐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사이의 교점의 x좌표의 값이 이때 x의 값이 2라고 4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x와 교점이니까. 즉 얘네들이 자변이 서로 같으니까 우변을 보게 된다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틀렸구나. c 이게 아니구나. c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두 근이 뭐라고 놓을 수 있어? 2라고 4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러면 a는 뭐라고 했어? 자,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b는 두 근의 곱,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놓으면 돼. 얘를 보고 우리는 뭐냐면 x축과 만난 점을 x절편이라고 얘기하지. 즉 여기 있으면 얘를 기준 놨을 때 얘의 x절편이 2라고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x절편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구매죠? x의 제곱에서 1이니까 x-1과 x-4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곡선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절편을 알고 있을 때 2차 함수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어렵지는 않아. 자, 필수예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자,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k-4의 x의 플러스 k의 제곱이 있는데 이것이 x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라고 했어. 자, x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라는 얘기는 y는 0과의 위치관계를 보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이 서로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느냐 하나의 교점이 나오냐 교점이 나오지 않느냐 라는 세 개를 구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2의 k-4의 x 플러스 k의 제곱 이꼴 0이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치? 그래서 판별식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는 k-4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k의 제곱에 마이너스 8k의 플러스 16의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자,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t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2보다 작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자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는 2보다 크다라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자 잘 봐야 돼. x축은 바로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y는 0인 직선이 된다 라고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어려울 것이 특별하게 없다 라는 것을 알아줍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되죠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필수의 이제 3번을 보면 여기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쭉 문제를 풀고 넘어갈게.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저희가 주어져 있어. 여기 하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자 꼭지점이 0,b가 돼.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하고 직선이 교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교점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만난 점 얼마? 1, 마이너스 1. 여기서 만난 점은 3이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그리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라는 2차 곡선과 2차 함수와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고 3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네. 그렇지? 그럼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3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는 ax 플러스 1, 즉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꼴 0의 두 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가 돼?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 되겠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항상 교점의 x좌표, y좌표 상관없어. 왜냐면 x좌표를 구해주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가 나오니까. 알겠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짱이나 그렇고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 문제. 아, 여기. 오케이.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문제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수의 이제 4번도 마찬가지 여기서 보자. 여기도 구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주어진 것은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는데 얘네들의 무엇을 구하라 했냐면 교점에 관련된 걸 구하라 했어. 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얘는 교점이 만약 근이 하나가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근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여기는 직선이 x축이라고 해서 y는 0이 됐을 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의 플러스 2 이꼴 0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3이었네? 판별식 d는 9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9 플러스 4k의 마이너스 8은 4k 플러스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모두 세 가지 관계가 나오게 돼. 직선이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판별식을 통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게 돼. 알겠죠?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최대값이 존재하면 최소값은 없고 최소값이 존재하면 최대값이 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게 돼. 첫 번째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또 하나는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래로 블록한 형태는 내려왔다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를 한다면,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리고 이때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위로 올라가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이때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를 한다면,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 다음에 이때 최소값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는 그래프는 내려왔다 올라가고 올랐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면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놓고 난 다음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없다라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는 뭐 하냐면 어떤 식으로 배울 거냐면 x의 범위를 뭐 할 거냐면 제한을 둘 거야. 자, x의 범위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기로 얘기했는데, x의 범위를 제한을 두면 이 x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한을 둔다 라고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이게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요 밖에는 그래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쭉 올라가. 한없이 올라가. 얘는 쭉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x의 값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서 딱 결정이 되게 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1차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사이에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래프가. 그럼 알파일 때가 최소가 되고 베타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알파일 때가 최대가 되고 베타일 때가 최소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건 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얘 함수는 뭐냐면 증가함수야.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얘 함수는 뭐가 되냐면 감소함수야.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범위값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요놈의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축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증가와 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프를 그려봐야만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은 먼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축이 뭐냐면 증가와 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 이것만 기준으로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범위가 x의 범위가 자, 여기가 지금 얘가 축이야.
알겠지? 근데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구간은 감소하는 구간만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될 거야.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에 있을 때. 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올라가니까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온다면 어떻게 돼 있어? 얘는 증가가 감소한 상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또 올라가서 꼭지점일 때가 최소가 될 거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알파가 최대 베타가 최소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는 알파가 최소 여기는 베타가 최대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꼭지점이 최소가 되고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고 전부 다 다르게 돼. 즉 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축이 이쪽에 있는 경우 얘가 축이니까 여기 있는 경우 요 범위에 대해서는 축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이 범위 사이에 축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게 돼. 그래서 이차 함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 거야. 갑자기 혼동스러울 거야.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보면 돼. 그래서 2차 함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꼭지점이 아니야. 축이야. 그래서 항상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놓고 그 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줘.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자세하게 문제를 보면 돼. 문제를 풀면서.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두 가지가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자,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알파서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의 범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첫 번째는 자 뭐냐면 축이야. 축 x는 p가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 x는 p가 범위 밖에 있을 때. 두 가지가 달라지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알파 베타냐면 여기를 알파로 잡고 여기를 베타로 잡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축이야, 축. 여기가 p야.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어?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알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서 여기 베타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렇지? 자, 그럼 축이 안에 있으면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때는 뭐 안에 있으면은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의 값이 바로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면 꼭지점 좌표의 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 P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 근데 얼마큼 올라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F 알파하고 F 베타 중 뭐냐면 큰 값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는 거야. 일단 최소는 요놈이고 얘네들 두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큰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해가 되지? 갑자기 눈이 풀렸어. 응? 하늘아, 눈이 풀렸어. 아, 눈에 힘이 안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여기가 축이야. 자, 그런데 x의 범위는 어떻게 축이 밖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나오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축이 바깥쪽에 있으면 자, 왜냐면 축을 기준으로 감소와 증가가 바뀌게 돼. 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 상태가 바뀌게 되고 그럼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증가와 감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 범위 안에. 근데 이것처럼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내가 그림 그래프로 보면 감소하고 있겠죠. 만약에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이제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P가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감소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F 알파하고 F 베타 중 이때 큰 값이 뭐가 되고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값을 가질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범위 밖에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해가 돼? x의 값의 범위가 없으면 꼭 시점의 좌표가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돼. 그다음 볼록 상태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 하지만 x의 값의 범위가 있을 때에는 그 범위 안에 축이 들어있느냐, 축이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중요하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참수가 있는데 이 안에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좋아.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자, 중학교 과정이랑 풀이 방법이 약간 틀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 시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잖아. 그건 똑같아. 헐. 그래서 꼭 시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에 플러스 6x.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x의 개수를 2로 나눠준 제곱식이니까 9가 필요하지? 9를 한 번 더 해주고 빼주고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꼭지점 몇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 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얘기했지만 2차 함수의 기준은 꼭지점이 아니라 뭐냐면 축이야, 축. 자, 2차 함수의 축은 어떻게 돼? 축 x는 요거 외워놔야 돼. 아마 외운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과정 했을 때도 마이너스 2a분의 b야.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래서 여기서 축이 뭐냐면 여기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얼마냐? 마이너스 3이 돼.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꼭지점에 잡힐 때 f의 마이너스 3이 꼭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에 마이너스 6, 3, 18에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되겠지.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의 마이너스 21이야. 자, 여기는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있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럼 얘부터 축을 한번 구해볼까? 축이 어떻게 돼? 축은 x는 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은 어디에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0에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 가정을 해보자.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정도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수직선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리고 여기가 0이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축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축이 안에 있어? 바깥쪽에 있어? 바깥. 그렇지. 얘네들 바깥쪽에 있지. 바깥쪽에 있으면 F3하고 0 대입을 했을 때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F에 마이너스 3부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22니까 얼마가 돼? 0. 0. 그 다음에 F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이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얘는 무엇이 된다? 최소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진 경우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번에 보면 y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어.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축을 보면 축이 어디야? 축은 얼마? y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축 범위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들어있지. 그러면 뭘 찾는 거냐면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즉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어느 쪽에 얘가 더 가까운지를 보는 거야. 어느 쪽에 더 가까워?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한 여기 정도. 자, 아까 가상의 수있으니 이따 가정을 했지? 그럼 얘가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자, 왜 이렇게 해줬냐면, 자, 얘는 만약 범위 안에 안 들어있으면 양쪽 두 개를 집어넣어서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로 계산해버리면 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면 얘를 계산해줘야 된다. 블록 상태를 한번 볼까? 블록 상태 위로 볼게, 아래로 볼게? 위로. 아래로 블록하지. 아, 큰일 났네. 아래로 블록하지. 아, 그러면 꼭 시점일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냐면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최대값은 뭐라고 했냐면 알파와 베타 중에 더 먼 놈이 아니 뭐지 그 더 큰 놈이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축을 기준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하고 2를 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는 가깝고 2는 멀다고 했지. 그치? 그럼 2이 더 멀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가까우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말아. 마이너스 2는. 그치? 근데 2는 멀기 때문에 여기서 멀기 때문에 더 올라가게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정도가 1이 될 거란 말이야. 더 멀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똑같이 올라가는데 더 먼 쪽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약 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판단해주면 그거 먼 쪽, 요 놈이 바로 뭘 갖냐면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굳이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돼? F1이 되는 거야. 그래서 3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8이 된다. 이렇게 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위로 블록하는지 아래로 블록하는지 즉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을 의미하는지 최소값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 둘 다 구하고 난 다음에 큰 놈이 최대값,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서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돼?